네, 여러분, 오늘은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이렇게 단원인데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은요, 역학적 힘이다라는 여러 종류 중에서 우리는 중력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학적 시스템 정의가 나와 있죠. 자연에 존재하는 요 말 때문에 얘들아, 지구 시스템 요걸로 좀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지구 시스템은 다른 단원에서 우리가 다시 배울 거고 지구 시스템 아닙니다. 물체들 사이 일정한 운동 체계를 유지한다. 요거를 기억해야 돼. 힘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요. 역학적 힘과 관련된 시스템 이건 운동 체계를 유지한다. 여기까지 잘 보십시오. 대표하는 힘이요, 6가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선 중학교 때는 대부분 다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오늘 배울 요 중력이랑, 그리고 2학기 때까지 다 포함하면 전기력, 자기력, 요 정도 우리가 배워 나갈 거예요. 나머지도 조금씩 나올 수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요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힘의 공통점인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는 거야. 가까이 붙어 있어도 작용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라는 그 힘이 있습니다. 특히나 마찰력 같은 건 비교를 해보면 얘는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면에 닿아야지만 물질끼리 접촉을 해야지만 그래야 작용하는 힘이거든. 그런 것들과 대비되겠죠. 본격적으로는 이런 지구에서의 중력 여기부터인데요. 요 첫 페이지는 무난하고 우리가 뒤에서 본격적인 중력에서의 운동 들어갈 겁니다. 지구에서의 중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들아 당연히 정의 중요하죠. 질량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질량이 두 물체 모두 있어야 되고 질량 있는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야.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당기는 힘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 하나의 물체가 지구일 때 그때 지구 질량이 훨씬 크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꿈쩍도 안 하고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런 식으로 좁은 의미로 익숙하게 느껴왔을 겁니다. 알아왔을 거예요. 옛날부터요, 낙하하는 서가 우리가 많이 예를 들었는데 얘들아, 지구가 끌려오느냐? 말도 안 되지. 사과 질량 훨씬 작기 때문에 지구 질량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가 당기는 힘은요, 티가 안 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중력의 방향과 크기, 중력뿐만 아니라 얘들아 힘이다 라는 것들은 방향과 크기를 항상 물어봐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운동 방향 달라질 거고 힘을 받았으니까 그 크기는 어떻게 되니? 크니 작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 따라서 어떠한 위도 경도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살고 있던 추를 가지고 있다면 추가 아래로 가리키는 방향이 우리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인데요. 그거는 지구 중심을 가리킬 거고 연직 아래다. 요 연직의 의미는 뭐냐면 수직 아래야. 그러니까 포물선처럼 요렇게 아래를 향하는 거 말고요. 완전히 내 발끝 요렇게 지구 중심을 향하는 걸 연직 아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크기 이렇게 나와 있죠. 크기는 일단 문제에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질량이 클수록 크고요. 즉 질량과 관계가 있어.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이 말은 뭐냐?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작아져요.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얘는요. 극반지름과 적도 반지름이 우리가 조금 다른 약간 구부러진 타원형의 구형이거든. 그래서 적도 반지름이 더 길어요. 극 반지름이 더 짧아요. 짧은 쪽이 더 커진다라는 요 앞에 주어를 잘 봐야 돼. 언제든지 극에서 적도로 갈수록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질량이 작다 크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크기는 질량 요인과 거리 요인이 있구나. 요걸 기억하시고 간혹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빈도로 치면 매우 적지만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지질시대 46억 년 동안 빙하기, 간빙기를 거쳐 왔어요. 그러면 지구 질량이 조금씩 달라져서 이건 역시 시간으로 나와 있지만 질량 요인 때문에 그래서 크기 영향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이렇게 나와 있지 얘들아. 두 물체 중에서 우리는 대부분이 한 물체, 요게 질량 큰 지구였거든. 그런데 지구 말고 요렇게 두 물체만 해도 서로 작용하는 힘, 중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지구가 당기는 중력에 비해서는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 관찰하기도 어렵고 사실 얘네들 두 물체를 우리가 띡 지우개 샤프 논다고 끌려가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관찰하기 어려워서 잘 깜빡깜빡합니다. 잊어버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잘 생각해야 돼. 왜냐? 지구랑 정말 비교한 문제인가? 즉, 지구와 A와의 중력 여기서 작용하고 있고요. 얘 지구예요, 얘들아. 지구와 B와의 중력 작용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는 얘 빼고 지구 빼고 두 물체 사이에도 중력 작용한다. 이렇게 문제 풀어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서로 떨어진 물체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얘기했죠. 두 물체 A, B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요. 서로 중요의 크기가 같아. 하지만 방향은 반대. 요렇게 크기가 같다라는 걸 자꾸 간과하는데 왜 그런지 선생님이 수식으로 설명해 줄 거고요.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은 커집니다. 말했다시피 앞에 문장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질량이 작을수록 거리는 멀수록 작아진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중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수식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R,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질량이 다르다라는 표현이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MA, MB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얘들아. 라지 M, 스몰 m 또는 M1, M2 다 상관없습니다. 질량이 같지 않다. 요것만 얘기하면 돼요. 따라서 요 소식은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요것 때문에 어떤 보기를 이제 조심해야 되느냐. 거리의 반비례 이건 틀려 얘들아. 거리 제곱의 반비례. 질량의 비례 이것도 틀려? 진짜요? 네 요렇게 곱의 비례 오케이? 따라서 질량은 곱의 비례하고요 그리고 거리는 제곱의 반비례한다 요렇게 요런 상황으로 잘 기억을 하십시오. 보기에서 잘 걸러내야 돼.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 라고 해서요. 요 문장부터는 이제 또 너무 중요합니다. 보자. 무게는 우리가 사실상 평소에는요. 질량이랑 그냥 같겠습니다. 선생님이 너희 몸무게 몇이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누가? 500뉴턴이요. 100뉴턴이요. 1000뉴턴이요. 이렇게 말 안 하지 얘들아. 우리는 다 킬로그램으로 말한다고. 즉 질량 단위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틀리다고 생각해? 이상하다고 생각해? 일상에서는 괜찮아요. 하지만 요 중력 파트, 힘 파트에서는 절대로 안 돼. 왜냐? 무게는 정말로 천체가 지구라는 천체지만 천체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그리고 중력이 천체마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문장 그대로 기억해야 돼. 물체의 무게는 질량이 비례하다 보니까 내가 말한 대로요. 무게와 질량을 평상시에 섞어서 쓰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요거를 좀 비교해 보시면 무게랑 질량은 지금 단위, 무게는 뉴턴, 킬로그램. 단위 완전 다르죠? 단위로 뉴턴 이렇게 씁니다. 질량은 킬로그램.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정의도 완전히 달라. 무게의 정의는 옆에 나와 있으니까 요 무게의 정의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게의 정의. 요 정의 너무 중요하고 얘들아. 질량의 정의는 그냥 고유한 양이야. 물체의 고유한 양이다 보니까 우리 몸 그대로 우리라는 요 부피 그대로 다른 천체로 갔어요. 그 부피 안에 있는 양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해.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변화가 가능한 값입니까? 네, 무게는요 가변값이다 이렇게 말하고 질량은요 변화가 없다 불변값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요거 전혀 다른 물리량이다.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지구라는 천체에서는 이렇게 1kg인 질량에 따라서 중력과 속도만큼 무게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9.8 뉴턴이다. 여기 옆에다 꼭 써놔. 이것은 그 해당하는 천체의 중력과 속도랑 질량이 곱으로 mg로 이렇게 구합니다. 오케이? 9.8은요 이제 외워야 돼요.
대부분 통합과학에서는 10m/s 제곱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 말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지구에서 9.8m/s 제곱 이거를 알고선 외우고선 적용해야 합니다. 오케이.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그 말은 천체에 따라 달라진다. 왜? 천체 중력값이요. 얘들아 다 달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G값이 다 달라지는 거야. 됐습니까? 지구에서 무게는 달에서 중학교 때부터 많이 비교를 하거든. 그거는 6분의 1만큼 줄어들어요. 중력이 지구가 더 크다. 그 뜻이에요. 됐죠? 힘의 효과가 뭔지, 힘의 3요소가 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리뷰하는 용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여러 힘이 작용하느냐, 한 힘이 작용하느냐, 그 방향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그 힘을 모두 합쳐줍니다. 오케이? 합력 또는 알짜 힘. 요렇게 표현하는 것만 상기시키면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으로 좀 넘길게요. 뒤로 넘어갑니다.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을 배울 건데요. 중력 상관없이 물체의 운동에 의한 상황을 두 가지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갈 거야. 이게 오늘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 개념을 아셔야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랑 힘이 작용할 때 그런데 그 힘이 일정하냐 또 일정하지 않느냐 요런 부분인데요. 물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요. 두 가지 케이스예요. 어떤 거냐? 진짜 없어. 그러면은 정지 상태. 그런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알짜 힘일 때, 합력일 때. 그럴 때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등속도 운동을 해요. 오케이? 속도가 일정하다. 그 뜻이야.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얘는 일정합니다. 그러면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대요. 그 힘이 0이 아니다. 이거고 우리는 이 중에서 그 힘이 일정할 때와 그 힘이 변화할 때 힘이 작용하긴 하지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 우리는 요 일정한 중력만 작용할 때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변합니다. 아까 여기서는 일정하다고 한 거고 얘는 일정하게 변해. 그러다 보니까 속도 변화량은 일정하고 오케이? 준호의 속도는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라는 요거의 중요한 이유는 얘들아 무슨 운동인지 결정을 하게 해줘. 속도 변화량은요. 가속도 요인에 들어가거든. T분의 델타 V.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을 측정한 게 가속도예요. 그런데 이게 일정하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 변화할 때는요. 힘이 작용했고 변해. 그러면 얘들아 그냥 가속 운동을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런 상황을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밑에 자연낙하로 들어갈게요. 필기 잘 안 보여서 선생님이 일단 지웠고 자연낙하 운동은요 얘들아 공기저항을 무시한다. 이게 또 중요한 조건인데요. 우리는 공기저항이 있는 곳에서만 살아봤어.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는 상황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 어렵다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답을 구할 때 자꾸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고 헷갈려질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예요. 물리가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중력만 작용한대. 하지만 실제 이런 세팅을 하긴 어렵거든.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공기 없다. 오케이. 자연낙하는 물체의 속력 그리고 방향 계속 물어본다 그랬죠. 속력과 방향을 묻는 건 힘이 작용하면 그냥 기본 베이스예요. 물체의 속력은요. 일정한 크기의 중력 작용한다 그랬지.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요 두 번째 케이스지. 요 두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요렇게 정리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가속도는요. T분의 델타 V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일정해서 등가속도 운동 속력, 속도는 변합니다. 일정하게 증가해요. 그래서 속력
중력이 작용하죠. 힘이 작용하지. 그러면 1초마다 중력 가속도 크기만큼 일정하게 증가해요. 따라서 중력 가속도 외워야 된다 그랬어. 9.8m/s 제곱이 초당 변하다 보니까 우리는 9.8m/s씩 이렇게 속력이 증가합니다. 오케이. 가속도 이제 A로 안 쓰고요. 중력 가속도 G로 쓸 거예요. 중력 가속도는 요 자유낙하하는 요 운동에서 요렇게 표현하는 부분인데 지표면 근처 요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야 얘들아. 지표면 근처에서 요 말을 꼭 체크해놔.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은요. 일단은 자유낙하 운동을 지표면 근처에서 하고 그랬을 때 속력이 1초마다 9.8m/s씩 변화한다 라고 해서요.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9.8m/s 제곱이 1초당 9.8m/s씩 변해 가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거거든. 요게요. 근데 지표면 근처에서 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중력이 아까 R제곱분의 M1, M2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력 가속도 여기 생략. 그런 상황에서 얘들아 거리가요 선생님 자유 낙하하는 동안은 계속 짧아지잖아요. 근데 중력이 그럼 증가하는 건가요? 떨어지는 동안에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 얘들아. 요게요. 지표면 근처다 라는 말로 커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표면 근처에서 나는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그 근처는 1m든 1.1m든 1.5m든 거리 요인 너네 신경 쓰지 말고 중력 안 바뀐다. 중력은 일정하다. 이렇게 적용해야만 해. 이러한 의미예요.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하는 운동들은 다 책상이라든지 지표면 부근에서 자유낙하를 시킬 거라서 얘 중력 안 바뀝니다. 의미적으로는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 맞아.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 중력이 커지는 거 맞는데 이거 적용을 안 한다고. 수치적으로 얘기할 때요. 됐습니까?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고요. 운동 방향 여기서부터 이어서 갈게요. 운동 방향을 보시면 중력이 연직 아래로 내 발끝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지? 얘랑 같은 방향으로 계속 힘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 방향 안 바뀝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 아래, 연직 아래, 그리고 힘에 작용하는 방향 연직 아래, 지구 중심 따라서 속력만 변하고요. 운동 방향은 일정 안 바뀌어. 그래프 중요한데요. 그래프는요 항상 x, y축을 구분하는 비교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 돼요 얘들아.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틀립니다. 시간도 낭비하고.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에요. 그래서 속력 V와 시간 T 이렇게 됐을 때 기울기가 일정한 요렇게 직선이 되지. 요 직선에서요 의미가 뭐냐라는 거야. X, Y축을 알면 우리는 정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의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변화하는 동안 속력의 변화량이네요. 그래서 이건 뭐다?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요 G예요. 그래서 요 G는 어떻게 구한다? T분의 델타 V.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초딩 때부터 배워왔던 거속시 걔를 얘 못지않게 계속 쓸 거거든. 거속시처럼 G와 T와 Vy의 관계를 계속 우리한테 물어볼 겁니다. 왜냐? 자유낙하를 시작하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얘네들이 매 초 떨어지면서 이렇게 속력을 가질 거거든. 그럼 우리는 V를 구하라는 문제가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V로 바꿔볼게요. V로 바꾸면 얘들아 V는 T를 넘기면 되겠지. V는 G T입니다. 선생님 근데요 여기요 왜 델타 이거 뺍니까? 델타를 빼는 이유는 원래는 V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요거인데요. 처음 얘가 0이야. 아래로 향해서 우리가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띡 손을 놓아서 떨어뜨린 거라고. 말 그대로 자유낙하. 그래서 요 상태에서요 우리가 요 V가 빠집니다. V는 GT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 그래프의 기울기 한 번 더. 기울기는 중력 가속도다 이렇게 표현했지. 요거를 T분의 델타 V 여기다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아랫부분의 넓이, 면적도 많이 물어보거든 얘들아. 요 면적은요. 여기 지금 이렇게 빗금친 요 부분인데요. 면적은요. 이동 거리입니다. 하지만 자연낙하에서는 수직 이동, 낙하한 거리 이렇게 말할 거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삼각형의 넓이로 구해요. 그래서 얘 삼각형의 넓이 x, y축을 봤더니 낙하거리라서 h로 씁니다. 이동거리는 s라고 쓰고요. 2분의 1 VT가 되지. 그런데 초딩 문제처럼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안 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속력을 안 줘요. 그냥 V3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요때 속력을 모르니까 우리가 속력을 아는 요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GT로. 시간은 대부분 중요한 요인은 아니어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 거거든. 그런데 G값은요 선생님 9.8로 외우라 그랬죠. 따라서 여기에 2분의 1 V자리에 들어갑니다. 슝 GT 제곱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H를요 요렇게 전환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인밖에 없어. 시간은 문제에서 대부분 주니까 알 거고 그 다음에 G값, 외운 값이니까 또는 10m/s라고 줄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GT제곱 요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걸 알았으면 이런 것도 등장해. 그럼 T는 간혹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랬을 때는 넘기면 돼요. 2분의 1 넘겨서 2H G 넘겨서 요렇게 그리고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표현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t는 루트 2분의 1 g 2분의 1이 아니라 t는 루트 g분의 2h 요렇게 구하는 게 문제에서 간혹 이항해서 유도하도록 나옵니다. 그렇게 됐으면 2번 동그라미 가기 전에 위치 한번 보자 얘들아. 매 순간의 속력과 위치를 그려야 하는 계산해야 하는 요 부분에서요.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지 위치를 구하라고 했는지 잘 봐야 되더라. 오케이? 속력과 위치 당연히 다른 말이야. 요 상황에서요. 0초. 그러면 속력 V는 GT로 구할 건데 0초니까 빵. 1초. G는 9.8 그래서 9.8m/s 제곱. 2초. V2라고 써볼까? 9.8 곱하기 2 그래서 19.6 3초 마찬가지. 그런데 이동거리로 나오면요 GT가 아니라 2분의 1 GT 제곱이 되지. 그래서 H는 2분의 1 G의 T의 제곱이기 때문에 0초는 당연히 빵이고 1초 됐을 때 9.8 곱하기 1의 제곱 요거 헷갈릴까봐 좀 지울게요 옆에 9.8 곱하기 1의 제곱인데 2분의 1을 꼭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4.9 2초일 때는요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2의 제곱 그래서 19.6 공교롭게 속력이랑 여기 낙하거리가 같아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3초일 때는 2분의 1 GT제곱 9.8 곱하기 3의 제곱 됐습니까? 이렇게 잘 구하십시오. 자연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력의 관계를 물어보거든. 질량, 속력, 몇 초,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 지표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들아 얘네들 질량 요인이 V를 구할 때 전혀 없었지 G랑 T만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중력 가속도 즉 천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땐 무조건 동시에 도달한다 라는 거야. 질량 상관없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낙하는 물체 1초마다요. 속력의 변화량이 모두 같아요. 질량 상관이 없다 그 뜻이고 그랬을 때 9.8 우리가 곱해서 구할 건데 같은 높이 체크해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그 말이 문제 없으면 요 같은 높이 이 말 없으면 절대로 동시에 도달 안 합니다.
그치만 같은 높이다라는 걸 그림이든 문제 상황에서 알려줬다면 질량이 m이든 2m이든 3m이든 상관없이 동시에 지면의 지표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동시에 도달. 그러면 각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이건 어떨까? 빨리빨리 생각해보세요. 각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선생님 근데 이게 뭔 말이에요? 이럴 수 있거든 얘들아. 이건 무게야. 빨리 무게 정의 펴봐. 무게에서 선생님이 강조했었어. 정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무게가 다 같냐 다르냐? 이러면 난이도 최하위의 문제죠 얘들아. 뭔 소리예요? 질량이 다른데요. 질량과 무게는 비례한대요. 이건 다 알거든? 그런데 무게를 이렇게 풀어서 정의로 썼을 때 각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물리는 항상 정의에 대한 수식과 서술 풀어진 거 다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이제 문제 풀 때의 관건입니다. 무게, 약자 weight 이걸로 쓰면은 m 당연히 작아요. 2m보다 3m보다. 왜? 질량에 비례하니까요. 오케이? 따라서 각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보기에서 많이 등장할 겁니다. 무게인지 빠르게 눈치채고 우리가 잘 적용하셔야 돼요. 됐죠?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보시면 공기저항을 받는, 우리가 받지 않는 이거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보지도 않고 동시에 도달 이렇게 체크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페이크로 공기 중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공기 중에서는 중력뿐만 아니라 공기 저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슬 먼저 떨어져요. 그리고 진공, 공기 없지? 그러면은 이때는요 동시에 떨어집니다. 구슬이 먼저 떨어지는 이유는요 공기 저항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면 됐는데 얘는 일단 표면적, 그게 운동 방향의 수직인 면적 이런 표현이거든. 그런 게 깃털이 훨씬 크지. 그래서 면적에 영향 더 많이 받아요. 오케이, 그런 거 참고로 한번 보시고 무중력 상태를 비교합니다. 그랬을 때는요 얘는요 둘 다 공기가 있어. 근데 무중력 보면서 얘를 진공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오케이. 이렇게 두 개의 촛불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어봐요.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요 모양, 촛불 모양에 대해서 서술해라. 두 번째 포인트는요 지속력. 그래서 1번 첫 번째 촛불 모양은 뭡니까? 얘는요 계속 가벼운 기체 올라가. H2 같은 거 상승합니다. 밀도가 작아지고요. 무거운 기체는 계속 내려와. 상대적으로 O2, N2 이런 게 무겁거든. 그러니까 얘네 스스로 대류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런 무게, 밀도 감지를 못해.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퍼지지 못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서 모양 얘기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속력. 지속력도 얘들아 대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속력도 대류하지 않는다. 그럼 똑같습니까? 그런데 디테일이란 이유는 달라요. 얘네도 대류하지 않기 때문인데 포커스는 뭐냐? 주변에 있던 산소가 다 소모되면 얘는 촛불이 꺼져버려. 왼쪽과 같이 지구에서는요 산소가 어떻게 된다? 계속 이렇게 조달되지. 산소는 무언가를 태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계속 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는 거야. 왜? 대류 안 하니까. 오케이? 이유가 같은 것 같지만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서술형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감점 요소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이거 대류하지 않고 대류해서 이거 나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양이 포커스인가, 빨리 꺼지는지 유지되는지, 지속력의 포커스인가 이런 것들 조심하십시오. 방향감각 둔화된대요. 왜? 무게 감지 못하니까. 이건 얘기했지. 그리고 전정기관이다라는 건 기 속에 있는 기관인데요. 이런 게 생명 파트에서 더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보기가 나오면 그냥 괜히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시 같은 건 잘 체크해야 돼요. 심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왜냐? 심장 기능이 중력에 반해서 위로 펌핑하느냐고. 근육 수축.
이완 이런 식으로 근육 발달되거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해지고요. 칼슘과 무기질 이런 것들이 뼈에 잘 붙들려 있어야 우리가 골다공증도 안 걸리고 이런 건데 슝슝슝 빠져나갑니다. 이건 역시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붙들려 있지 못하고 약해진 상황, 없는 상황 빠져나가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중력 변화 요인은 요거 한번 보시고요. 이거 예시 기본적인 거고 선생님이 이렇게 4페이지로 넘어가면 중력에 대한 예시는 훨씬 많이 붙여놨습니다. 학교에서 예시 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로 잘 확인하시고 얘들아 다 한 번씩은 정독해야 돼. 그러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선생님 도대체 여기에서는 어떻게 중력이 작용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꼭 질문을 하십시오. 됐죠? 여기 페이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오케이. 조금 끊었다가요. 두 번째 대표 운동,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이거 들어갑니다. 잠깐 쉬고 스트레칭 좀 하고 그렇게 다시 만납시다, 얘들아. 두 번째 대표 운동은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인데 얘는요. 일단 팩트, 운동 방향이 얘들아 계속 실시간으로 변해. 왜냐? 포물선 운동을 하죠. 포물선 운동에서 운동 방향은 요 접선 방향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론적으로 얘를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운동, 실제 포물선 운동 말고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얘 역시 경험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물체를 체육 시간에 공 같은 걸로 당연히 한 번씩은 던져봤을 텐데 얘들아 얘를 던졌을 때 수평과 연직 따로 운동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물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요. 우리 경험이랑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수평으로 하는 운동 달라지고 연직으로 하는 운동이 달라집니다. 물체의 운동을 시작시켜줬어요. 시작한 이후를 말하는 거고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얘는요. 지금 그림자 위치 봐봐. 얘네들 간격이 모두 같거든. 이 상황에서 속력 안 바뀐다. 그 뜻이야.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 속력은 일정합니다. 오케이. 연측 방향은요. 공이요. 이렇게 그림자 보이지? 간격이 점점 늘어나는 아까 본 자유낙하 운동을 해요. 왜? 충격만 받으니까. 공기 저항 무시하는 게 이 운동에서도의 조건이거든. 따라서 자유낙하 운동 또는 등가속도 운동.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 그냥 증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들아. 일정하게 증가.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그걸 표로 써머리합니다. 수평 방향에 힘 없어 또는 0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거 0으로 썼는데 있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잘 본인 스타일대로 정리를 하시고 연직 방향으로는 있으면서 그게 보다 중력이다. 그리고요 속도는 일정하지. 그래서 등속도 얘는요 일정하게 증가. 가속도 없습니다. 얘는요 가속도 있지. G 중력 가속도. 오케이. 운동 그래서요 속력 일정합니다. 등속도 등가속도 속력의 변화량이 일정해. 그게 의미 기울기가 일정. 등가속도.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에 따른 속력을 다르게 할 거다 그 뜻이지. 물체의 운동이에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뭐가 달라지냐면 얘들아 일단 둘 다 속력이 어떻든 간에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건 팩트잖아. 위에서 정리했지?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할 건데 그 속력이 다른 상황에서 뭐가 달라집니까?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요. 속력이 빠를수록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가 증가해. 오케이? 그래서 수평과 연직. 연직 방향에서는 자유낙하 운동이라 그랬지?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연직 방향으로 중력만 작용하는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인데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요, 지금 얘를요, 10m/s로 던져보고, 20m/s로 던져보고, 이랬을 때 달라지는 거, 같은 거, 이게 뭔지 정리해보자.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자유낙하 운동에서 좋네요. 2초.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는 안 좋다 이거야. 얘네 몇 초인지. T1, T2라고 해볼까?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는 얘가 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힘만 작용했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 떨어지는데 영향을 준 힘은요 중력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유낙하랑 얘네들 연직운동이랑 힘을 달리 받았습니까? 아니지. 같은 힘을 받아서 같은 높이에서 중요해 동시에 떨어진다. 요게 적용되는 거야. 모두 2세크. 2초 걸려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요 시간만 줄 거거든. 너네 수평으로 던졌을 때 자유낙하랑 동시에 떨어지는 거 알고 있니? 그런 의미예요. 오케이.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는요. 자유낙하 내 발끝에. 그러니까 얘는 0m가 되지. 그런 상황에서요. 어떻게 구합니까? 수평 이동 거리 거속시로 구하지.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20m. 얘는 40m. 모두 다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얘들아 이동 거리 수평 이동 거리 속력에 비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보기가 또 등장하냐? 지면에 도달할 때 그때까지 걸린 순간 속력을 비교하래요. 순간 속력을 비교하라고 했을 때 일단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얘들아 자유낙하보다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요게 더 속력이 빠릅니다. 왜냐? 자유낙하에서는 뭐밖에 없냐? 연직운동밖에 없어. 그런데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선생님 요거 좀 줄여 쓴 거예요. 수평 운동만 말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수평으로 던진.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다 써보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이랬을 때는 연직 방향의 속력 있고요. 거기에 수평 방향의 속력이 이렇게 더해진다 라고 보면 돼.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얘네들의 각각의 지표면에 도달했을 때 순간 속력 V0, V1, V2라고 났을 때요. V0보다 V1이 V2가 이렇게 빠르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오케이 알겠어. 자유낙하 하는 것보다 이렇게 수평으로 던졌을 때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 더 빠른 거 알겠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그 중에서 V 연직만. 오케이? 그러면은 얘랑 이 중에서 얘 빼고 얘만 비교하라 이거야. 그럼 어떻다? 모두 같다. 이거 연직만 비교한 겁니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지? 중요해요. 연직만 물어봤느냐? 전체 속력 물어봤느냐? 됐죠? 구간의 평균 속력을 물어봅니다. 그럼 그 평균, 전체 물어볼지, 구간 물어볼지 해당하는 걸 대입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건 뒤에서 여기 순간 속력 요런 거 선생님이 마지막 페이지에 또 정리해 놨습니다. 이쪽.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 운동이라 그래서 이제 마무리. 뉴튼 사고 실험을 했어요. 왜냐? 실제 할 수가 없거든. 실제 할 수 없는 실험을 머리로, 사고로 실험을 해서 결론에 도출하고 또 그것이 맞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배웁니다. 사고 실험을요. 중력을 받고 있는데 달이 질량 있어? 지구 질량 있어. 근데 왜 충돌 안 하지? 이렇게 문제 상황에 봉착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게 됩니다. 공기저항을 무시한다. 이런 상황에서요.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거나 대포를 쐈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수평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연직으로는 자유낙하 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죠. 그러다가 떨어질 거야. 그런데 지구는 얘들아 이렇게 편편했다면 무조건 언젠간 떨어져. 속력이 아무리 빠르게 던져지더라도요.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충돌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데
물체의 속력이 빨라질수록 V1, 2, 3 이렇게 더 멀리 가는 건 팩트. 이거는 위에서 수평 방향의 운동에서 얘기했죠. 더 멀리 가서 떨어질 건데 그때 당시에는 계산이 안 됐지만 어떠한 특정 속력이 있다면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지구 공률과 만나면서 떨어져도 안 부딪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연결된 거야. 그래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물체가 땅에 닿지 않고 주위를 원운동할 수 있는, 공전할 수 있는 이런 생각에 착안됩니다. 그래서 V1보다 2가 빠르고 3가 빠를 때 이런 상황인데 언제든 이런 식으로 부딪힐 거야. 그치만 여기 부분을 좀 확대해 봤더니 자연학하는 물체는요 1초에 5m씩 떨어지더래. 그래서 이렇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던져진 요 상황에서 수평 이동했지만 이렇게 5m 떨어지는 게 팩트.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8km 진행 시점이 지표면에서의 높이 5m 요게 유지되더라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요. 얘는 또 가서 떨어질 거야. 하지만 또 가서 떨어지는 요 상황에서 공률 5m 또 만납니다. 오케이? 요 5m. 안 부딪힌다 이거야. 따라서 8km/s만 우리가 던져준다면, 맞춰준다면 얘 자연낙하 해요. 자연낙하 하니까 5m 떨어져. 근데 떨어진 거리와 지표면 낮아진 거리 지금 말했지? 요 5m가 이렇게 같아집니다. 따라서 지면에 닿지 않고 계속 주위를 돌 수 있는 공전하는 원운동을 설명해 냈어요. 됐습니까? 여기에서의 오답 포인트. 오답 포인트는 뭐냐? 속력이 일정한 등속도, 등속 원운동을 하네? 그럼 힘없어. 자유낙하 안 한다고 착각해요. 자유낙하 합니다. 중력을 받아서 자유낙하 하는 거야. 그런데 지구가 편편하지 않고 둥글기 때문에 요 공률과 맞아 떨어지는 고속력 8km/s에서는 요렇게 떨어지더라도 이 사이 간격이 유지되더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얘네들 지표면에서 낮아진 거리까지 같은 거리가 계속 유지됩니다. 충돌 안 합니다. 됐죠? 잘 정리하세요. 말했다시피 요거 예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여기로 넘어갑니다.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여기는요. 거리와 이동 거리와 변이.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이동 거리는 얘들아 토탈 거리야. 총 거리. 근데 변이는요. 직선 거리야. 그리고 직선 거리이면서 얘네는 시작과 끝. 방향성까지 꼭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동거리 강아지가 왔다리 갔다리 시작 그리고 여기가 끝. 요 상황에서 총거리는 7m 요렇게 직선거리 요렇게는요 서쪽 또는 왼쪽으로 3m가 되겠지. 요렇게 방향성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그리고 속력과 속도는요 일단 기호는 똑같아. T분의 S. 근데 그게 S가 이동거리냐. 그럼 속력. S가 변이이냐. 그럼 속도. 요렇게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수업할 때 속력, 속도 왔다 갔다 썼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유낙하에서는 얘들아 자유낙하 운동 방향 안 바뀌어. 그러니까 운동 방향 안 바뀐다. 일정하다. 속도 개념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속력으로서도 무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알고 쓰는 건 괜찮습니다. 평균이 붙으면 전체 또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구간 이런 거 본 다음에 해당 시간 간격, 해당 이동 거리의 그 간격 요거 보시고 총 이동 거리를 구간으로 볼지 평균으로 볼지 대입하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가속도는요 중요해요. 가속도는 뭐냐? A 우리는 오늘 G로 표현했지만 요게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밑에도 있네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근데 또 A라는 게 뉴턴 제2법칙에 어떠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F는 아이고 왜 이렇게 움직입니까? F는 MA 요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 A가 뭐냐?
n분의 f로서 이렇게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은 질량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갑자기 얘들아, 단위 시간의 속도의 변화량,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질량이랑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나오면은 물리에서 또 멘붕이 오는 거야. 오케이? 물리는 항상 이론적인 값을 수식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수식의 표현을 서술어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따라서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즉 가속도는 이 뜻이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두 개씩을 연결한 표현입니다. 됐죠? 얘는요. 델타 변화량의 의미인데 그거는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를 뺀 거고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요. t분의 v 마이너스 v0 요렇게 됩니다. 오케이.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거 이게 우리가 한 거고 여기까지 대부분 학교에서 시험을 내요. 그렇지만 일단 그래프는 그리고 이론적인 건 설명은 할게요. 적용은 일단은 자세하게 거기까지 문제를 안 다루기 때문에 일단 패스 학교마다 다르게 대입해 줄게요. 운동 방향, 가속도 방향 같으면 가속도 있는 양수 상황, 속도 증가 상황. 얘를 정리합니다. 요 수식으로 우리 가속도를 정리할 건데 V 나중 속도 구하는 걸로 정리하면 V는요 AT 곱으로 연결되지 V0 넘어갑니다. V0 플러스 AT 이렇게 될 거야. 넘어갔지? 요거 2항에서 유도한 것 뿐이에요. 운동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랑 다를 경우는요. 속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수식이고 여기에서 A가 음수다라는 것 뿐이야 얘들아. 오케이? 음수로 대입되는 것 뿐이야.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부터요. 우리가 얘네들의 수식을 정리할 거야. 등속도지 얘들아. 속도 아무데나 찍고 계속 몇 초까지든 이렇게 일정한 상황 등속도. 위치 시간 그래프 항상 x, y축 잘 봐야 돼요. 요거 선생님 VT잖아요. 그건 등가 속도에서의 VT지. 오케이? 등 속도 무슨 운동인지 잘 봐야 돼. 이건 ST 그래프. 가속도는 없죠. 가속도는요. 이렇게 없습니다. 오케이? 등 가속도 직선 운동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등 가속도 운동, 자연낙하 운동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요게 중요하다는 뜻이야. A가 0보다 큰 요것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 VT 그래프 그려봤죠? 요렇게. 근데 선생님 요거는 뭡니까? 처음 속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위에서 요 표현 따올게 얘들아 요거 나중 속도를 구하는 정석은요. V는 V0 플러스 GT. A를 G로 바꿨어요. 우리 자연낙하. 요 상황인데 우리는 처음 속도가 없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V는 GT 요렇게 구했던 거야. 수식 연결되죠? 그럼 처음 속도가 있는 상황은 뭐냐면 기준면이 달라진 건데 이 기준면을 통과할 때 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똑같이 비례하는 그래프지만 V0가 있는 조건으로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변이 ST 그래프거든. 얘는 어떻게 구했지? 자연낙하에서는 H 2분의 1 G의 T의 제곱이죠. T 제곱항에 비례하는 거라서 직선은 안 돼. 포물선의 이러한 양수 버전 곡선형이 됩니다. 됐죠? 이동거리는 계속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속력도 증가하고요. 가속도는요. 이렇게 A 살아있고 양수고 됐죠? 음수인 거는 잘 안 다루지만 그래프만 그려놓고 그리면 되는데 우리가 손에 공을 들고 있다가 얘들아 위로 던졌다가 떨어지는 상황 이걸로 대표 예시를 기억하면 좋아. 그러면은 공이 요렇게 내 손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요 속도는요 위로 최고점 찍었을 때 이렇게 정점 찍잖아. 속도 0 그리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빨라지는 상황. 반대 방향 속도 마이너스. 처음 방향 플러스면 반대 방향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변이 시간 그래프는요. 지금 이동거리니까 요렇게 오케이 조금 삐뚤어졌지만 요 상황. 가속도는요. 음수로 요렇게
마이너스 A 요 상황이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여러분들 요렇게까지 잘 정리하시고 이론 문제 꼭 풀어서 등원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거 더 진도 나가는 친구들은 다음 영상도 확인하고 그렇게 만납시다. 고생했어요.